어이 브라더, 넌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퍽퍽한 거 아니냐?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시네마스타 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저희가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떠셨어요? 황태리 얘기해봐. 네. 저는 좀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면서 이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는 한번 동업자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호날두가 막 드리블을 현란하게 해올 때 내가 피해를 입기 싫어가지고 골을 넣을까봐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클을 할 수 있지만 얘가 영원히 선수 생활을 못하도록 이렇게 태클하면 안 된다. 이런 동업자 정신. 근데 요건 좀 반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영화는 드리블을 열심히 해서 가는데 자기 골대에다가 슛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살골 넣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감독을 응원을 해서 격려해줘서 슛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 아니면 존나 까가지고 슈팅을 못하게 해주는 게 이 감독을 위한 건가? 이 지점에서 저는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게까지 깊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까기가 쉽지 않은데 좀 감독을 위해서 과감하게 좀 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야기가, 네.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예고편. 예고편에서 쫄깃쫄깃하고 궁금해서 갔잖아. 네. 그럼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딱 그 지점까지 나오고는 그 뒤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흐지부지 막 뭐 이러고는 그냥 끝나버렸어. 후루룩. 곡성을 얘기할 때 또 곡성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곡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곡성의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았다. 근데 과연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결론을 못 내린 만큼의 그런 연출력을 가졌나?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수많은 그 단편 영화와 독립 영화들이 결론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영화는 곡성은 다르다. 근데 그 감독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감독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관객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감독을 까버리고 싶다 그랬죠. 깔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딱 그 생각에서 보면서, 이래서 까고 싶다 그랬구나.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또 이야기하게 될 아가씨를 연출한 박찬욱 감독님이 얼마나 훌륭한 감독인가. 마에스트로인가. 거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리얼리티나 논리 막 이런 거에 조금 얘기를 따라가면서 되게 이렇게 신경을 막 쓰는 편이라 가지고. 저도. 네, 그게 그런 지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다가 포기했어 나중에. 아직 그만 적어야 되겠다. 저는 약간 이제 포인트가 다른데, 논리가 빈약한 영화에 대해서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부시맨.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져가지고, 이 콜라병을 가지고 물을 찾아 떠나는 원시인 얘기. 논리 없잖아요. 훌륭한 영화란 말이에요. 이 영화는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지 필요할 때만 논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지 필요할 때만 그걸 보여줘. 나는 원래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밖에 안 썼어요. 아니 저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 부시맨 콜라병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 이야기의 소재 자체를 그걸로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건을 짚었단 말이지. 그러면 꼭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사건의 전 흐름에 따라서 그 이게 이야기에 엮어가는 만듦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들어갈 것들이. 그것조차 근데 없죠.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소재를 이거로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니 살인 사건이고 자기 목격자를 가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좆되게 생겼어. 그럼 이거를 풀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정말 그냥 끝으로 가버리든지. 그렇지요. 근데
둘 중에 뭘 할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갔는데 둘 다 아닌 걸로 그냥 소재가 막 희한한 진짜 부시면처럼 소재가 막 그렇게 해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도 이야기로 성립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저도 우연히 영화를 봤는데 무대 인사를 끝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대 인사잖아요. GV 시간이 아니라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영화를 같이 보신 5, 60대로 보이는 두 장년 커플께서 잡아놓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끝에 내용이 뭔 얘기냐. 야, 감독이 너무 당황을 하던데. 아팠겠다. 둘 다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 거의 60대로 보이는 두 커플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설정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끝에 결론이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달라. 감독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더 할 말이 없던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제가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저는 뭐 별로 그런 뭐 논리의 흐름 이런 걸 잘 따지고 보는 편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만들어졌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우리 뭐 국가대표 평가전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거 하고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고. 왜 내가 니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줘야 되냐. 나는 심지어 11,000원 냈는데. 난 10,000원 냈어. 그중에 3% 가져가서 쓰는 거면서. 그중에 3% 가져가가지고. 내 돈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애도 죽이고. 뭐 애가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막 2명, 3명 다 죽을 뻔했어. 그리고 나는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왜 나온 거지? 쌍화점에서 조인성 엉덩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왜 해병대 애들 엉덩이를 봐야 되며, 엉덩이를 보여줬으면 책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차라리 그냥 구타로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마스터베이션을 굳이 거기서 보여줘야 될.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감독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생각했어요. 네, 아주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바로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의 등급이 청불이에요. 그 장면 때문에. 그러네. 청불을 받게 되는데 형격한 역할을 한 게 아마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랄까.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배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독립영화로 가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여줘야 했던 장면인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이제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제가 손석희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볼게요. 그건 좀 오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초고에 써놓고 못 뺐어. 못 바꿨고 시나리오를 내 생각엔 촬영하기 한 1, 2주 전까지도 그냥 이거 붙들고 고치고 있었을 거예요. 막 대사나 뭐 이런 걸로. 근데 들어갔을 때도 고치고 있었어요. 예, 무엇을 얘기하고 싶다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 자기가 겪은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꼈던 세상, 자기가 느꼈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장편 영화고, 나의 첫 장편 영화고, 나는 이걸 잘 찍어야 되고, 이 영화는 위대한 영화가 돼야 하니까, 그걸 다 때려놔놓고, 막 흔들어 본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얼기설기 말이 안 되니까, 차후의 순서가 막 이렇게 삽입이 된 거죠. 씬 순서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인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꼭 거기 있으려면 그렇게 남성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그 성폭행을 당한 걸로 인해서 뭔가 뒤에 나타난 결과라든지 그렇죠. 이 이야기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그게 개연성으로 딱 들어가면서 풀이가 될 텐데 전혀 그냥 심하게 두드러 맞은 거나 그 앞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거를 하라고 했던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걸 왜 저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싶은 그리고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그 얘기만 해도 풀기가 힘든데 이 영화가 예를 들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장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그냥 그거 하나로 거의 2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심지어 굉장히 그냥 교조적이거나 너무 뻔한 대사를 그냥 막 대놓고 하면서도 그걸 이제 윤정빈 감독이 스스로 이등병 연기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걸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거기 더불어서 엄한 여자애 하나 죽였어.
자살을 했대. 그러니까. 이 자살한 애는 4년 전에 자기를 좋아서 쫓아다니던 팬인지 첫사랑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자살한 여자의 동생이 얘한테 찾아오게 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찾아오게 했다면 거기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이 주인공이. 비겁해요, 근데. 이 영화 주인공이 비겁하고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감독이 이 영화를 접근했을 때 그걸 가리기 급급한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없고 다른 걸로 그걸 막 덮기 급급한 영화가 됐으니까. 경험한 거랑 자기 본인이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관심 있는 소재들을 넣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안 낸 거. 결론은 하나도 안 내서 그 미진 여자 캐릭터가 찾아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미진이를 끝까지 아는 척 안 했었던 거는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 했는데 아는 척 안 하면 민망할까봐 라고 했는데 제가 살아오고 제가 한 경험으로서는 그 감정은 조금 더 들어가면 절대 나를 못 알아볼까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살고 있는 게 쪽팔려서 그렇지. 저렇게 했을 게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태도가 그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요. 이 영화 감독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말을 섞은 적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모든 건 그냥 감독이 비겁함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인공이 욕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나랑 다른 정말 나쁜 놈, 누가 뭐래도 명백한 나쁜 놈인 이 영민의 아빠? 그러면서 자신의 교수? 얘한테 가가지고 정작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찾아가 놓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대.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해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장면을 보면서 극장에서 혼자 전세 내고 봤으니까 다행이지. 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씨. 이랬거든.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으면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 가서. 얘기를 못 했잖아? 못 했으면 거기서 자기가 얘기 못하는 비겁함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얘가 성장을 하는 건데 갑자기 그 아들내미 차 타고 가는데 운전사 차 벽돌 들고 와서 그걸 막 깰라 그래. 그래서 얘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나? 아들 내렸어. 아들 결국 그 교수의 아들을 내리게 만들어 놓고 그 장면도 하여튼 말도 안 되지만 일단 그 장면에 운전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말도 안 돼. 그리고 승우 씨가 얘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아들을 내려 앉혀놓고 한 말이 아까 승우 씨가 한 그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는 얘기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살인을 한 애한테 얘기를 해. 자기가 증오하는 어떤 교수의 아들이자 살인자인 애한테 왜 경찰로 가서 자수해라도 아니고 거기서 막 슬픈 남주인공 대사를 막 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짜증나지. 차라리 교조적인 말을 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혼내지. 그렇게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그랬다면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가 엎었을 테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걸 영화로 만든 거지. 너무 세게 얘기했나? 굉장히 제가 시계를 딱 봤는데 정확하게 45분이 지나고 시계를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시계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 가서 얘기가 늘어지고 흐물흐물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계는 안 보고 그냥 이야기만 따라갔는데 정확히 45분 지나고 시계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있다 보고 1시간 15분 지나고 계속 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유머 코드가 단 한 개도 없어. 진지한 그쵸. 제가 영화에 웃기는 포인트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와, 정말 난 그거 하나 웃었는데 부킹. 부킹 그거? 그거 웃어 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킹 장면도 순서가 완전 잘못되어 있는 게 부킹 장면이 나오고 얘가 어떤 여자애랑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흥신소 다 찾아가잖아요. 그 전 장면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 장면을 이제 막 재조립을 해보면 얘가 그러면 그 미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가든 아니면은 자기 때문에 뭐 단골집 아들이 누명을 썼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걸 가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얘가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이해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영화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아, 그래요? 영화 초반에 나와. 이걸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우리가 해몽을 굉장히 잘해줄 수도 있는 영화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씬은 있긴 하나 이 씬이 어디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가장 좋을지를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네. 그 뒤에 나오면 차라리 그 감정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라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무식한 생각에 한번 감독님 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대놓고 명확하게 단정 짓는다. 이건 하수들이 하는 어떤 유치한 스킬이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걸 앞에 뺐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앞에 이 장면을 이 장면을 보고 니네가 알아서 소급해서 이걸 느껴라 라는 거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게 명확한 게 뭐냐면 광석이를 만나가지고 광석이를 만나는 게 한 3번 나와요. 처음에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근데 전화가 와. 그때 딱 그랬어요. 잠깐만 하고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한 다음에 끊을 텐데 얘가 여기서 경찰이 아닌 게 탄로나는 걸로 이 장면을 써먹을 것이냐 혹은 전화를 이따 전화할게 하고 끊을 것이냐 혹은 다음 씬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걸로 난 판단을 끝내겠다. 다음 씬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광석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하고 중간에 있는데, 끊겼는데 넘어갔어. 전화를 받더니 뭐 미진이 동생 어쩌고저쩌고 딴 씬으로 갔어. 그리고 그리고 그 광석이가 그 나중에 한 그 중요한 얘기는 이 사건을 얘가 광석이한테 물어봤으면 다 알 수 있었던 거를 지가 안 물어봐 놓고 그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핸드폰 잠금 장치 어쩌고저쩌고. 그 핸드폰 잠금 그거 풀어서 얘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사실은 얘가 그 잠금 장치를 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풀어줬더니 그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갔더니 아줌마한테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광석이한테 물어봤으면 다 알 수 있는 뒷얘기를 지가 안 듣고 간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생각 미처 못하지. 왜냐면 핸드폰 잠금 장치도 풀었고 막 누구도 만나고 누구 만나고 시나리오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 시나리오 전체가 아무튼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야기가 진행되지는 않아가지고 네. 뜬금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배우들은 연기를 너무 잘해. 그렇죠. 저는 그 형사, 형사 아저씨. 형사 연기는 너무 좋았어. 네. 취조하는 형사. 네. 바다 적는 아저씨. 바다 적으면서 짜증내고 막 하는 형사 아저씨는 좋죠. 진짜로 제가 만났던 수많은 형사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소름 돋았어요. 목격자의 말을 잘 듣는 듯 하면서 뭔가 살짝 의심을 섞어서 한번 질문도 몇 개 해보고 이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는 쓸데없는 디테일에 집착하니까 네. 경찰이 나오잖아요. 경찰서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 장면이 있으면 어느 경찰서인지를 맞춘단 말이에요. 보고 저기 어디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맞추는데 네. 마포서였잖아요. 심지어 내가 아는 마포서 형사에 거의 흡사한 사람이 있어. 거기서 찍었을 물론 수도 지금은 이제 있고. 딴 데 가서 딴 데서 근무하는데 진짜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 이야 진짜 저 사람 연기 잘한다. 그 디테일을 짜느라 시나리오가 제가 좀 됐나? 아니 근데 그 디테일은 그냥 배우가 형사가 하셨나? 짰을 것 같아. 그렇겠죠. 저도 약간 쓸데없는 디테일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든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의 잠바 색깔이 너무 싫어. 초장부터. 네, 왜냐면 색깔이 계속 튀어. 왜냐면 저는 당연히 까만색인 줄 알았어요. 밖에 나오니까 갈색이야. 실내 들어가면 또 까만색이 돼. 아니, 물론 색온도가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보이면 잠바 색깔을 바꾸고 들어가지. 근데 나는 계속 뭔가 상황이 바뀌나? 뭐 주인공이 다른 뭐 환경이 되나?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잠바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날짜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디테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액수를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엄마가 아픈데 얼마가 필요하다. 아. 그럼 내가 이게 정말 큰 돈이어가지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돈이 조금 얼마 정도면 저렇게까지 할까가 궁금한데 끝까지 액수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디테일은 너무 여러 가지가 좀 걸리긴 했는데 영화 보고 나서 쓰니까 한 10개 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일 저를 신경 쓰이게 했던 쓸데없는 디테일은 이게 내부자들이나 이런 것처럼 거대 기업이 맘먹고 이 사람을 몰아넣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허술해. 영화가 가면 갈수록 이 뒤에 뒷선들이 너무 허술해. 근데 어쩔 땐 너무 완벽하다. 경찰서 간 걸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날 때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핸드폰을 놓고 가. 근데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아. 그렇지. 그리고 이다음부터 모든 일이 아무도 감시 없어. 갑자기. 그리고 그걸 광석이는 또 다 봤대. 칼 들고 간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광석이가 주인공이었으면 훨씬 재밌을 뻔했어요. 딜레마가 세잖아. 할까 얘가. 말까, 얘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걔가 양측이지. 얘는 그냥 바보야. 그리고 주인공은. 광석이 그것도 너무 깨져버리는 게 끝까지 말을 안 한 이유를 영민이한테 말하는 게 물론 나중에 해병대 씬이 나오긴 하지만 광석이가 형사들한테 그래서 말 안 했잖아. 나도 너랑 같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말 안 했잖아. 했는데 주인공이 와서 형사라고 뻥쳤을 때는 걔한테 말하려고 했단 그러니까 말이야. 형사한테 말한 거 아니야. 형사한테 말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잘 만들면 굉장히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아무것도 집중도 없고 뭐 되게 이런 친구가 가가지고 만약에 경찰한테 이게 사실 못해요. 네. 하면 본인이 용의자로 몰릴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서 못하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안 한 거 아니야. 광석이가 얘기한 것도
진짜로 공범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가 작정하고 우리 다 모의해가지고 한 거예요라고 하면 걸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딱 좋은 소재기는 한데 아니 이걸 왜 그렇게 써? 약간 맥락 없이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쓰니까. 영민이는 아빠가 나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맨날 밖에 나다니고. 나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고 준호 횟집의 칼이라며. 그래서 준호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준호는 기억을 못 한다 그러고. 그럼 준호는 약을 타서 먹였나? 그러니까 술을 이게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뭐 꼴났나 그러니까 뭐 아무 맥락이 없죠. 예. 그리고 뭔가 죄의식을 공유해서 뭐 준호가 뭔가 뭐 희생한 것 같기도 하고 알듯 모를 듯한 막 표정을 짓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화 안에.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살짝 숫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분위기를 한번 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럽시다. 살짝 환기가 되는지. 살짝 한번 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이 영화는 이 예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였나? 라는 핑계도 좀 적용하기 힘들지 않나? 라고 싶은 게 결국 까는 얘기네. 숫자로 얼마나 가는 이야기. 숫자로 까. 지금 뭐 첫 주말 성적이 3,000명 정도 봤어요. 3천. 너무 적은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이건 보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똑같은 카파, 항공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으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저는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의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영화기도 하고.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이제 11년도 3월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첫 주말 성적이 4,000명이었어요. 근데 스크린 수가 그때 당시에는 20개였고, 요번에는 56개예요. 거의 3배에 가까운 3배인데. 거였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수꾼이라는 영화는 계속 뭐 상영이 돼서 지금까지 한 23,000명 오, 이거 많이 봤다. 많이 봤고 이거는 뭔가 이게 회고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약간 뭐랄까 개봉 당시의 성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스크린이 걸린 이제 두 자리 숫자로 걸렸던 4월 13일까지의 성적으로 하면 한 16,000명 정도 관람했던 영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회자가 됐고 이 영화의 만듦새에 있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배우들도 다 나중에 잘 됐고.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로 되게 각인이 된 영화죠. 박정민. 박정민도 이때 나왔었고 이때도 똑같아요. 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재훈은 지금 뭔가 건축학 결혼 이후에 순정파 첫사랑의 대명사처럼 되지만 그때 그 악랄함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봤을 법한 한번 봐야 되겠다. 좀 안 봤거든요. 제일 뒤에 앉아있던 그 나쁜 애 전형적인 연기를 하거든요. 네, 요 정도 저예산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그냥 파수꾼 보시고. 네. BEP가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되면 맞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다양성 영화의 BEP를 예측하기 되게 힘든 게 뭐 P&A도 정확히 P&A도 얼마도 모르니까. 모르고 제작비도 사실 이거 얼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상업 영화로 들어갔을 때는 이 예산을 못 만들거든요. 많이 생략되는 예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정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이 과정,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도. 그쵸. 네. 근데 이 양치기들 영화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화가 납니다. 아, 그 조금 뭐 이런 아쉬운 거. 표정. 왜냐면, 네.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네. 진짜 걸출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코스에서 나온 영화니까, 네. 좀 이런 거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잘 짜여진 이야기로. 네. 왜냐면 이제 훌륭한 배우들 모아다가, 십실반 해가지고, 아름아름 네. 해가지고, 정말 똘똘 뭉쳐서 잘 만들면, 네. 굉장히 좋을 텐데, 여기서는 감동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배우들도 훌륭했고, 네. 뭐 여러 가지 만들어진 거나 이런 걸 봐도 돈이 조금 로케도 적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쓰였을 것 같지는 않다 싶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촬영이나 뭐 이런 것도 크게 딱히 네.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건 없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부산에서 상도 줬고, 막 50개가 넘게 막 틀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완성도로 완성된 걸 우리가 봐야 된다니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얼마 들었다 생각 안 하고 보잖아요. 영화 볼 때. 네. 정글북이랑 같이 트는데 지금. 옆에서는 정글북 틀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가격으로 응. 보는데 그럼 같은 똑같은 돈 내고 보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가 일단 말이 되는 건 기본이고 말이 되는 데서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나야 되는데 우린 그 장단점을 말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영화를 하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듭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되게 제가 보자 그래가지고.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본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있잖아요. 네. 네, 두 편의 한국 영화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두 영화에서 주인공이 똑같은 대사를 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쪽팔려서. 비겁하다. 쪽팔려서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근데 영화 제일 마지막에 왜 그랬냐고, 너 왜 그랬냐고 얘기하는 이 영화의 결론을 내주는 그 순간에 쪽팔려서 하는 말을 내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 주인공의 입장이 정말 묘하게 감독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독이, 그러니까 특히 이런 영화는 물론 따지고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시나리오 가지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고 아마 살이 뭐 몇 킬로씩 빠졌을 거예요. 뭐 제 주변에 이빨 빠진 애들도 봤어요. 진짜요? 네, 막 악물고 써서 이빨도 빠지고요. 막 머리 또 다 새고 그냥 뭐 역류성 식도염은 다 그냥 그 엄청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야. 이 시간과 이 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100억짜리 어떻게 할래. 100억짜리에서 망하면 몇 명 막 자살할 수도 있어. 분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회사가 막 몇 개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건 누구보다 자기가 자유도,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근데 이거 우리 잘해야 돼요. 이 감독 얘기만 하잖아요. 감독이 아쉽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이 영화가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 감독상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한국 영화 모든 감독님이 모여서 만든 조합의 상을 이 영화가 받았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 꼭 한 해 한 명 줘야 돼서 아니다 너무 심한 말. 그래도 난 진짜로. 네. 저도 막 친구들이 막 이런 거 막 창작 집단도 있고 하니까 모든 창작물이나 작품이나 이야기는 속사정을 알면 까기가 미안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얼마나 배고프고 그리고 고생해서 만드는지 아니까. 근데 정말 관객의 입장으로 갔을 때는 내가 그걸 모르고 봐도 나를 엔터테인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님도 CJ가 나한테 해준 지원을 아끼지 않아준 만큼의 흥행을 해주는 나의 책무가 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수상 소감을 뭐 나의 아내와 딸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다음 영화를 찍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감독이. 그러니까 근데 딱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너무 내가 말을 좀 조심하게 자꾸 하게 되네. 네, 방황하신 흔적을 내가 왜 돈을 내고 와서 봐야 하나. 네, 차라리 나랑 동의 안 할지언정 어떤 결말을 똥같이 나도 딱 어떤 생각의 결론은 난 이거야 내주시든가.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못 알아듣겠다니까. 완성세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가지고요. 네, 이런 그런 얘기 면이 해보자. 모르겠다. 이렇게 끝난 느낌. 네. 사실 좀, 사실 수습을 조금 해보자면, 처음에 제가 얘가 들었던 얘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호날두가 지금 자기 골대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자기 골대에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음 영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애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애정, 정말. 관객으로서. 왜냐면 제가 이제 그 TV에서 이걸 보고 와서 소재 자체는 괜찮으니까, 그 뒤에가 궁금해서 양치기들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배 감독님이 뒷부분이 결론을 못 냈다는 말이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래도 설마 뭐 어설플 망정 어느 정도는 났겠지. 그리고 봤는데 와. 저는 맨 처음에 그 끝에 아무런 결말이 안 나는 걸로 끝나고 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너무 오락 영화만 보니까 이런 영화를 이해하는 이게 없구나 내가 공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배우가 교수인 게 밝혀지는 순간 너무 싫더라고. 그냥 그렇지요. 이야기가 쫙 좁아지잖아요. 자기적이죠. 어느 순간 너무 선명했죠. 그러니까 교수겠고. 거대 악이든지 아니면 정말 무슨 뭐 재벌이든지. 그래서 그냥 좌지우지 막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베테랑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고 봤더니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막 뭐 이런 거니까. 그것도 그리고 막 뭐 너무. 단편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이제 있더라고요. 뭐 조그만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뭐 거기 이제 자전거를 훔친 애가 또 다른 자전거 도둑한테 막 안장을 또 훔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도둑이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의 죄책감을 공유하면서 나도 남과 다르지 않다. 내가 남한테 막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심지어 해피엔딩도 되고 막 힘도 주는 굉장히 좋은 단편이 있는데
안장 하나로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자전거 안장 하나로. 여기서 근데 교수한테 욕도 했고 4년 전에 나는 공연도 했었는데 이 공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잖아요. 공연 누가 시켜줘? 네가 다시 해본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여동생이 와가지고 여동생은 왜 나오는 거야? 여동생이 그 HMI 그 햇빛 HMI라고 하면 조명이에요. 조명을 거기 막 옥탑방에 또 HMI라고 조명 막 받으면서 또 설거지를 해주고 있어. 감독이 첫사랑에게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찌질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내가 잘 알겠어.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영화판에 가서는 어머니의 병원비에 관한 언급은 또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엄마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여동생이 딱 봐도 능력이 훨씬 많고 돈을 더 잘 벌게 생겼어. 떡 부러지고. 근데 걔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병원에 있다가 설거지를 해주러 와. 옥탑방에. 하여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양치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얘기를 쭉 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커서 사실은 네. 상도 받았고 네. 또 얘기 자체는 또 나름대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도 어떻게든 꼭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실망이 컸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한마디 높아짐에 첨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유명한 큰 블록버스터 혹은 유명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 말고 작은 영화들은 결국은 그럼 다 이 수준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1, 2주 안에 개봉을 할 작은 영화들은 양치기들보다 훨씬 좋아요. 무조건. 네, 무조건. 훌륭한 영화들이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들도, 독립영화들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걸 골랐어. 아니, 제가 봤을 때 되게 전략적인 것 같아. 우리가 솔직하게 깔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팟캐스트에 약간 MSG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 영화는 아니, 민기 저는 아닌가. 사실 아가씨,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아가씨에 준비를 단단히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너무 너그러졌어.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진짜. 박찬욱 감독은. 그렇지. 그거 아가씨 얘기할 때 또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아가씨 가지고요. 쫄깃쫄깃한 이야기거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먹고 실명까지 말자니까요. 망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봐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